여러분,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학대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께서 당하신 일을 말이에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정말 화목했거든요. 특히 큰형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큰형님은 정말 효자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장 구경을 다니셨죠.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떡볶이며 붕어빵이며 하나하나 다 사드리곤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큰형님만 보시면 얼굴이 환해지셨죠. 우리 큰아들이 제일 든든하다. 그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2년 전 그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2022년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큰형님은 회식이 있다고 하시더니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큰형님이 교통사고 나셨대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였어요. 큰형님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내 아들, 내 큰아들이.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어머니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충격이 너무 크셨던 거죠. 그로부터 1년 후 형수가 재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가 새 남편과 함께 모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걱정이었거든요. 형수의 새 남편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가져오고. 하지만 그건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으셨어요.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가시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 손목에서 이상한 멍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건 어쩌다가? 아, 그냥 문에 부딪혔어. 하지만 모양이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 꽉 잡은 것 같은. 그때부터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수의 새 남편은 시어머니께 누룽지만 드시게 했어요. 하루 3끼를. 늙은이가 뭘 그리 많이 먹어? 누룽지면 충분하지.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여러분, 85세 어르신께 누룽지만 드시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시끄럽게 기침하지 마. TV 소리 내지 마. 방에서 나오지 마. 시어머니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내셔야 했어요. 기침이나 TV 소리에도 화를 내며 방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야!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형수가 전화했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 뺨에 빨간 손자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넘어졌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때린 자국이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저분이 그럴 리 없어요.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형수의 새 남편은 밖에서는 너무 친절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로. 온라인에서 작은 CCTV를 주문했어요. 동전만한 크기의. 시어머니 방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시어머니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형수의 새 남편이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 늙은 것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밀쳤습니다. 85세 어르신을. 시어머니는 벽에 부딪히며 주저앉으셨어요. 아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더 화를 냈어요. 아프긴 뭐가 아파. 연기하지 마. 영상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고 계셨다니. 다음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어요. 모두 모인 김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TV에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무슨 영상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어머! 형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형수의 새 남편 얼굴은 하얗게 변했죠. 이건 이게 뭐냐고?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맡고 있는 걸 보시고는 당장 나가라.
그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노인학대 신고합니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 수사는 빨랐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 겨우 이게 전부였어요. 85세 어르신을 학대한 대가가 고작 이거라니.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법정에서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무력했습니다. 화가 났고 절망스러웠어요. 어머니가 당하신 고통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가 모셔야지. 시어머니를 친정으로 모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자다가도 때리지 마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셨던 거죠. 처음엔 트라우마로 밤마다 악몽을 꾸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을 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조금씩 회복하시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둘째,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셋째, 작은 신호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셨어요. 친정어머니와 함께 매일 산책도 하시고 웃음도 되찾으셨죠. 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신다면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이런 피해를 겪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거를 남기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577-1389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 번호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